今になって考えるとものすごいなんていうか必死の叫び声っていうか、なんか本当に助けてくれというギャーっていう声でしたね。 2025년 3월 11일 오전 10시 일본 도쿄도 신주쿠에서 여성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窓から外出たら2人男と女の子は走って向こう側に出てるので 놀라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민 사람들은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눈앞에서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죠. 午前10時前、新宿区高田馬場で人が刺されたと119番通報がありました。捜査関係者などによりますと、20代の女性が首などを複数回刺されて心肺停止の状態で病院に搬送されましたが、その後死亡が確認されました。警視庁は現場にいた40代の男を殺人未遂の疑いで現行犯逮捕しました。男は容疑を認めていて 사건이 가져온 파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각종 언론과 SNS, 인터넷 커뮤니티가 해당 사건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메워질 정도였는데요. 이유는 아주 명확했죠. 수도인 도쿄, 그 중에서도 승차인원만 일평균 17만 명이 넘는 타카다 노바바역에서 불과 3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건이 발생해 목격자가 아주 많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흉부, 목, 얼굴 등을 무려 43회나 찔리며 사망한 피해자의 직업이 인터넷 방송인, 그것도 제법 많은 팬을 보유한 인기 인터넷 방송인이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피습 순간에 그녀가 라이브 방송 중이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시청자가 모든 전말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끔찍한 이유였죠. 방송 중엔 스마트폰을 빼앗아 대량의 혈액을 아스팔트 위에 쏟은 채로 쓰러진 피해자를 비춘 뒤 카메라 렌즈를 빤히 들여다보는 범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스토킹은 예로부터 꾸준히 지적되었던 문제로 종종 자택 침입이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중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나오고도 있는데요. 스토커를 방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결국 터지고 말았다. 20살은 넘게 차이 날 것 같은데? 진짜 징그럽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의 추리한 행색을 본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이번 사건의 원인을 스토커로 추정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피해자인 모가미 아이는 앞서 말했듯 꽤나 두터운 팬층을 지닌 인기 방송인이었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22세 젊은 나이에 더해 다양한 컨텐츠와 탁월한 방송 감각까지 갖춘 그녀는 방송을 켜면 수많은 후원과 채팅이 쏟아질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비록 메이저 거대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가미 아이가 방송 중인 후아치 내에서만큼은 최고의 인기인 중 한 명이었죠. 랭킹 1위를 몇 번이고 달성하며 빼곡하게 수상 실적을 채우는 것은 물론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플래티넘 플러스 마크를 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모가미 아이는 방송 중 스토커의 채팅을 차단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날 정도로 그간 인기만큼이나 많은 스토킹 피해에 시달려 왔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며칠 전 지하철 일주 방송을 하며 후원이 들어올 때마다 주사위를 굴려 리액션을 하는 콘텐츠를 하겠다며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야외 방송 콘텐츠를 기획하자 많은 시청자들이 걱정 섞인 시선을 보냈던 바 있죠. なるほどね。はい。あと4と6だけ埋めてほしいんです。4やから死ぬとかはやばすぎ。無理か。 그럼에도 설마 살인까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은 며칠 전 콘텐츠를 기획할 때 동료 방송인이 던졌던 불길한 농담이 그대로 현실로 벌어지자 커다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더욱 커다란 충격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게 되는데요. 일본 경시청의 수사와 언론의 취재가 밝혀낸 사건의 전말은 너무나도 음습하고 저열한 형태였죠. 사토 아이리의 삶은 불행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야마가타 시내로 술을 마시러 나갔고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어떠한 사랑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자란 아이리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연령인 만 15세를 넘기자마자 어머니에 의해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죠.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나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에 다니던 딸을 술집으로 밀어넣는 것도 모자라서 딸 이름으로 외상까지 잔뜩 달아놨었다니까요. 비싼 술을 잔뜩 마시고 아이리가 낼 거니까 한마디 툭. 보는 저희도 어이가 없는데 아이리는 오죽했겠어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 거친 사회로 내던져진 아이리는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했습니다.
예쁜 언니들에게 손님들이 비싼 샴페인을 사주곤 하잖아요. 그때마다 테이블에 놓인 술을 사진으로 찍어서 마치 손님이 자기에게 사준 것 마냥 SNS에 올리곤 하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일도 잘하고 귀엽고 참 괜찮은 아이였죠. 어린 소녀의 공허함은 너무나 쉽사리 이용당했고 아이린은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임산부가 되었죠. 2021년 18살의 나이로 미혼모가 된 아이린은 몸조리 중 후아치를 통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시작 가능한 인터넷 방송을 접하게 됩니다. 최상의 사랑, 모가미 아이, 가명을 정하고 방송을 시작한 그녀는 경험이 부족했기에 많은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커다란 흥미를 느끼게 되는데요. 갓난아이를 보육원에 맡겨둔 채로 방송과 캬바크라 출근을 병행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어릴 때의 아이리처럼 철저히 방치되었죠. 그리고 2021년 12월 한 남자가 우연히 아이리의 방송을 접하게 됩니다. 초식동물처럼 온순한 친구였어요. 크게 모난 점도 없고 딱히 눈에 띄지도 않았죠. 타카노 케니치의 고등학교 동창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과 조용히 매직 더 게더링 같은 카드게임을 즐겼던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다는데요. 왕따를 당한 적도 없고 공부를 못하는 걸 제외하면 문제를 일으킨 점도 없었다고 하죠. 약한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그랬었죠. 헬프마크를 가지고 다녔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으면 정신병이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밝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무서워해서 지인도 적은 편이고 친한 친구는 아예 한 명도 없다라고 듣기는 했지만요. 가족 관계도 괜찮고 몬스터 헌터나 포켓몬을 좋아해서 게임 실황 방송도 종종 하던 사람이었죠. 성인이 된 이후 타카노와 함께한 지인들 역시 비슷하게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피규어 등의 장난감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에서 사이트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타카노는 주변으로부터 조용히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근무 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반으로 짧았기에 연봉은 적었지만 그것도 점차 상승 중이었으며 꾸준하게 저축한 돈도 어느덧 150만 엔을 넘기고 있었죠. 2021년 12월 38세의 타카노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연히 모가미 아이의 방송을 접하게 됩니다.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형태의 소통에 편안함을 느낀 타카노는 이따금 불꽃놀이를 선물하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그녀의 방송에 빠져들었는데요. 그러던 2022년 8월 타카노는 내가 일하는 캬바쿠라로 와볼래라는 개인 메시지를 모가미 아이로부터 받게 되죠. 자신이 좋아하는 방송인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패는 그리 많지 않았기에 타카노는 곧바로 야마가타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사토 아이리의 초대는 결코 호의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당시 일본은 소개팅 앱 등에서 만난 중장년 남성의 연애 감정을 자극해 큰 돈을 뜯어내는 이타다키 조시라는 이름의 사기 수법이 크게 횡행하고 있었죠. 일명 마법소녀 리리로 활동하며 4에서 50대 남성들에게서 총 1억 5,500만 엔을 사치하다 2023년에 체포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와타나베 마이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마이는 중년 남성에게 많은 돈을 받아내는 노하우가 담긴 리리짱 마법 완전 공략 매뉴얼을 수많은 또래 여성에게 판매했었고 해당 매뉴얼은 여기저기 퍼져나가며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했던 바 있는데요. 아이리가 해당 매뉴얼을 참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지만 그 수법만큼은 상당히 유사하였죠. 그녀가 일하는 캬바쿠라에 방문한 타카노를 성심성의껏 응대함으로써 친분과 신뢰를 쌓은 아이리는 그 다음 달인 2022년 9월부터 자신의 본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과 간절한 이모티콘을 동원해 몇만 엔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것이 성공하자 아이리는 점점 뻔뻔해졌죠. 저기 2만 엔만 보내주라. 지금? 안 될까? 편의점이라던가 세븐일레븐이면 가능하려나? 갔다 와볼게. 미안, 이 시간에는 안 되나봐. 편의점? 그런가? 내 카드로는 무리였어. 미안해. 직접 송금하는 건? 늦은 새벽에 어떻게든 돈을 송금해달라고 재촉하는가 하면 변명거리도 점점 성의가 없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리는 어머니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나가고 있었는데요. 보육원에 맡겨둔 갓난아기를 퇴근 후에도 찾으러 가지 않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파트너인 남성과 싸우기를 반복했죠. 그 결과 아동 상담소가 아이를 데려갔으며 동시에 연인과도 헤어지게 된 아이리의 마음은 또다시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공허함을 보이즈바의 남자들에게 돈을 바치는 것으로 채우기 시작한 그녀의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는데요.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기 힘들었던 아이리가 선택한 것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는 거였죠. 아이리의 변명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자신은 방송으로 월 100만엔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그간의 저축을 통해 2천만엔 이상의 저금을 모았기 때문에 금방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타카노는 그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점차 그녀의 요구를 거절하는 빈도가 높아졌죠. 어떻게든 타카노에게서 돈을 받아내려 다양한 패턴을 시도하던 아이리는 존재하지 않는 언니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언니가 임신해서 낙태 비용이 필요하다. 언니의 남자친구가 빚을 남긴 채 언니와 함께 실종되어 내가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 언니가 빚을 갚기 위해 과로한 나머지 피를 토하고 있다와 같이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는 아이리의 말에 타카노는 점차 많은 돈을 그녀에게 빌려주게 되는데요. 이윽고 타카노가 저축해뒀던 150만엔이 전부 거덜나자 아이리는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죠. 단 한 번도 빚을 져본 적이 없었던 타카노는 이를 거절했지만 이대로라면 캬바쿠라가 아니라 몸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녀의 말에 어쩔 수 없이 100만엔을 대출받아서 송금했다고 합니다. 2023년 타카노가 저금을 모두 소진하고 대출 한도도 초과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아이리는 연락 빈도를 점차 줄여나갔는데요. 뜸해지는 연락에 불안해진 타카노는 그녀에게 천천히라도 좋으니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죠. 아이리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3만엔을 입금했지만 이것이 마지막 상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타카노는 초식동물과 같은 온화한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실제로 모가미 아이가 갑자기 방송을 그만두고 사라졌으며 일하던 캬바쿠라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정말 그녀에게 큰일이 났다고 생각한 타카노는 돈을 돌려받는 것을 반쯤 포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타카노는 현실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모가미 아이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와 자신은 나이차도 많이 날 뿐더러 사는 세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죠. 하지만 몇 달 뒤 타카노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이리가 다시금 방송에 복귀하였던 것인데요. 심지어 모가미 아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 즉시 타카노는 그녀의 방송에 들어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단이었습니다. 아이리에게 상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물론 방송을 통해 그녀의 변명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타카노는 그 즉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결과 2023년 12월에 사토 아이리가 타카노 케니치에게 총 251만 4,800엔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는 채무 상환에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죠. 지급 명령을 불이행 시 채무자의 재산이나 예금을 압류하거나 아예 급여에서 직접 돈을 떼어내는 식으로 강제 집행 절차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은 지급 명령을 무시하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타카노는 아이리로부터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약속 장소에 도착한 타카노는 아이리와 함께 있는 처음 보는 남자를 만나게 되죠. 남자는 나는 아이리의 전 남자친구로 그녀에게 거액을 빌려줬다. 비록 헤어졌지만 그녀가 빨리 돈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한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녀의 방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한 후 모가미 아이가 빚쟁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미지가 손상되어 돈을 벌기 어려워진다라며 타카노에게 비밀 엄수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담해 보겠다라고 타카노가 대답하자 남자는 법정 다툼이 되면 상황이 길어진다. 이오레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퇴거 예정으로 나중에 오면 도와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시작했는데요. 타카노 케니치, 이하, 을은 사토 아이리, 즉 모가미 아이, 이하, 갑에 관한 정보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을은 갑의 방송에 악질적인 코멘트 등의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300만엔을 지불한다. 결국 타카노는 남자의 압박에 서약서를 작성하고 말았죠. 이후 모가미 아이의 방송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월 수입이 47만엔을 돌파하는가 하면 9월에 들어서는 무려 95만엔을 벌었는데요. 하지만 타카노에게 입금된 금액은 한 푼도 없었죠. 서약서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고 아이리는 또다시 타카노의 메시지를 차단하며 유일한 소통 창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방송이 성공하며 유명세를 얻은 아이리는 카지노에 방문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자신이 얻은 부를 과시하기 바빴는데요. 더 황당한 것은 타카노에게 서약서를 강요한 전 남자친구는 사실 아이리의 약혼자로 둘은 월세가 30만엔에 달하는 도쿄의 고급 맨션에서 동거 중이었죠.
술을 좋아하고 호텔 오타쿠인 나에게 너무나 꿈같은 바가 있는 호텔. 방에 딸린 목욕탕도 최고였습니다. 서프라이즈도 정말 고마워. 아이리가 약혼자와의 럭셔리 라이프를 공개적으로 SNS에 게시하고 있을 때 타카노는 500엔짜리 아이스크림도 할부로 구매할 정도로 빈곤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삶을 과시하면서 자신에게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답답한 상황에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요. 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강제 집행을 시도해 보았지만 사토 아이리의 소재가 불명확해 불가능이라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었죠. 2025년 1월 모가미 아이의 월 수입이 130만 9,883엔을 돌파합니다. 그녀의 SNS에는 약혼자와 디즈니랜드에서 찍은 행복한 사진들이 올라왔는데요. 정말로 결혼합니다. 공개 프로포즈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과 함께 모두의 축복에 감사한다는 글도 올라왔죠. 2025년 2월 18일 변호사와 전화로 상담하던 타카노는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며 희망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2월 말 모가미 아이의 방송은 이미 타카노를 차단해둔 상태였기에 타카노는 그녀가 게스트로 참여한 다른 방송에 들어가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타카노가 마지막 남은 돈을 긁어모아 보낸 5엔짜리 후원에 대한 반응은 충격적이었죠. 먼저 후원을 본 동료 여성 방송인이 저거 네가 전에 말한 스토커 아니냐라고 묻자 아이리가 우와 기분 나빠라고 말하며 또다시 타카노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3월 7일 타카노는 아이리와 그녀의 약혼자가 함께 운영 중인 SNS에 신용대출의 빚을 갚느라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니 제발 1만엔이라도 돌려주세요라는 간절한 내용의 DM을 보내는데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그쪽에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연락은 거절하겠습니다. 이 또한 철저히 무시당했죠. 그리고 마침내 벼랑 끝까지 몰아세워진 초식동물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날카로운 뿔을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 3월 11일 타카노는 아이리를 서바이벌 라이프로 43차례 찔러 살해하는데요. 그 원한 만큼이나 무척이나 처참한 결말이었죠. 밝혀진 사건의 전말에 타카노를 단순한 스토커라 생각했던 대중들의 반응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건 자연사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게 기적이야. 돈을 갚던가 아니면 싹싹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원전치도 않은 사람한테 250만이나 빚져놓고 조롱까지 하는 건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자주 방송에서 스토커가 무섭다고 말했었는데 그 스토커들도 사실 다 빚쟁이였을지 누가 알아? 한두 명한테 빌린 게 아니라면서. 실제로 모가미 아이는 동료 방송인들 사이에서도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기로 유명하였었기에 비판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만 갔는데요. 그녀가 피살당한 곳에는 조롱의 의미가 담긴 추모 물품들이 놓였죠. 타인의 돈을 빨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스폰지, 복수라는 뜻의 꽃말을 지닌 노란색 아이리스, 온도록스가 파탄 직전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착안한 가거름, 추모 현장을 발로 밟는 사람까지 나타날 정도로 대중들의 분노는 컸습니다. 타카노처럼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그가 받았을 고통을 절절히 공감하였기 때문인데요. 한편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된 사토 아이리의 약혼자는 유튜브 방송 등 여러 매체에 출연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죠. 모가미 아이는 착실히 돈을 갚아 나가려 했으나 타카노의 스토킹 행위 때문에 힘들어했다. 나도 그녀에게 많은 돈을 빌려준 피해자다 등의 발언과 함께 모가미 아이는 타카노에게 이미 상당수의 금액을 변제한 상태였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폭로를 터뜨려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아이리의 약혼자가 말하는 변제의 근거는 금전 대신 성행위로 가름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할 뿐이었죠.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다니는 황색 언론들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음에도 약혼자가 말했던 일들과 관련된 흔적이 전혀 나온 적 없었던 것은 물론 약혼자의 증언 곳곳에 모순점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12월에 아이리에게 채무 문제를 인지했다고 말해놓고 다른 곳에서는 2023년 8월에 타카노의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등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요. 그에게 약혼자가 그렇게 죽었는데 자기 보신에만 급급하다. 결국 서약서 따위로 타카노를 극한까지 밀어붙인 것은 본인이 아닌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토 아이리를 보듬어 주기는커녕 끝까지 이용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만들었다 등의 비판이 가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였죠. 반면 타카노에게는 동정의 시선이 쏟아졌고 동시에 민사에서 승리하더라도 채무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법체계에 대한 불만 역시도 터져나왔습니다. SNS에서는 오랫동안 빚을 갚지 않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돈을 입금했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빚에 대한 사회적 경고로 발전 중에 있는 해당 사건의 결말, 타카노의 처우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